오늘 초등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 가면서 3단계 등교 개학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595만 명이 등교길에 오르게 된 건데요. 네, 하지만 수도권의 확산세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확진자도 2명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등교 개학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보죠. 서연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려 99일이요. 근 100일 만에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모두가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오늘 등교길 풍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100일 가까이 등교가 늦춰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설레고 굉장히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 교문에서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과 초콜릿 같은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예. 선생님들도 환영 문구를 담은 손 팻말을 흔들면서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학교 앞에서 만난 아이들과 선생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친구들이 누굴지 너무 궁금해요. 애들이랑 같이 등교해서도 기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놀지는 못하지만 같이 옆에 있는 거라도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만 지도를 했는데 교실이나 아니면은 복도에서도 그렇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인력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지도가.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는데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되게 많이 안내를 했어요. 미안하게도. 근데 애들이 그래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설레기는 하지만 좀 아직은 불안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네. 이제 특히 선생님들의 경우에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 옆에 계속 붙어서 생활 지도를 해야 하고요. 꼭 방역이라든지 소독 이런 데에 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불안감을 더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고등학생 확진자가 2명이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줄어들던 이 등교 개학이 지금 등교에 차질을 빚는 학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원묵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학생은 서울 롯데월드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례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 하루 전인 토요일에도 인천 뷰티예술고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1학년 학생이었는데 서울 리치웨이 접촉자의 가족입니다. 이 해당 학교들이 즉각 이제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이 불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517개 학교가 오늘 문을 못 열었습니다. 예. 이 확진자가 나오거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사례인데 네. 4곳 제외하고는 다 수도권입니다. 이 전체 학교의 2.5% 정도 됩니다. 비율로는 적어 보이는데 문제는 추세입니다. 등교 중지하는 학교가 지난 5월 28일, 그러니까 1단계 등교 수업 다음 날이었는데요. 800곳이 훌쩍 넘었는데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이 2단계 등교 수업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511곳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예. 예,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던 그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30명대 후반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생 환자 33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나와서 아직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에서 고3 학생이 그날 5일 낮 12시부터 9시까지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앞으로 감염 확산에 중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역당국은 그 당시 시간대에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인가요? 예, 사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친구 3명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예. 머문 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9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롯데월드를 다녀간 사람이요. 금요일이다 보니까요.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좀 동선이 겹쳤던 방문자도 7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롯데월드 측에서도 권고는 했는데 놀이공원 특성상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형편이죠. 이 방역 당국이 일단 주변 인물들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배출량 수치가 높지는 않아서 아주 많은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니까요. 같은 날 롯데월드 갔는데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근처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좀 그나마 어떻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죠. 이분들을 조용한 전파자, 깜깜이 확진자,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확진된 경북의 고등학교 교사도 무증상 감염이었어요. 선제적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대 확진자의 경우에 무증상 감염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경북 마이스터 교사, 고 교사의 경우에도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기숙사가 딸린 학교였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해줘서 겨우 이 한 명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단 검사를 전수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기는 한데요. 비용과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학교 안에서 2중, 3중의 방역팀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감염자가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진단 검사를 무한정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잘 쓰고 생활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감염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좀 계속 오르고 있고 기온도요. 뭐 학교 방역이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화상회의를 열면서 안전수칙을 보완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이랄까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둬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학생들이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그 자가 진단을 해서 학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사와 메스꺼움 같은 항목은 빠졌습니다. 대신에 오한과 근육통, 미각과 후각 손실 같은 증상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한 증상들입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학생들이 반드시 학교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행동 요령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밀폐된 장소에서 비말이 확산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네.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밀폐된 환경에서 또 마스크를 안 쓰고 1시간 이상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률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 오가면서 이런 다중이용시설 방문 특히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도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네. 딱 크게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관리 잘 하고요. 밀폐된 공간 확실히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연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